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월 5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승 추세 종목 26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쪽이 두바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고, 게임 컨텐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 CES 기술대전,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외로는 두 가지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캡처를 해주시고요.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두바이에서 2033년까지 10년간 1경을 투자해서 신도시급의 어떤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두바이 공항에 참여를 했던 금호건설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어떤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이게 사실은 네옴시티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어떤 실적에 반영되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 깊게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또 동반이 되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은 3,2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21년도 되게 좋았고 22년도 살짝 꺾인 모습은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무가 좀 이런 재무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 계획 관련된 히림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히림도 있고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이제 건설 용역 설계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상승을 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의 어떤 원동력을 맞이하면서 거래대금을 만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기대감 자체는 또 그 1경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또 재무적인 흐름도 히림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에서도 꽤 선두주자로서 설계, 용역, 건축 계획 쪽으로 앞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490억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요. 한미글로벌이 끝도 없이 상승을 했죠. 만원대에서부터 5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25,000원대에서 이제 3만원대까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660억이고, 돈을 잘 벌고 건축 관련된 CM이나 뭐 그런 설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감리 같은 역할들을 잘하는 종합회사인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들이 많이 빠졌다가 두바이에서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한 모습인데, 조금 지켜보면서, 이게 워낙 많이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이제 쌍용 건설 관련해서 쌍용 건설이 중동 쪽에 이제 어떤 많은 시행 경험, 그 시공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어제 1월 5일날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좀 낮죠. 1,4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가볍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거래대금 한 470억 나왔네요. 다만 이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도 많고 유보율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단타 정도 외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점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유신입니다. 유신도 말하자면 인프라 관련된 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에 대한 용역들을 도시계획을 하고 감리, 설계, 그 다음에 교통시설 분야까지,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그런 용역들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시가총액은 1,100억 정도 되네요. 2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120억,
22년도에도 100억, 120억 가까이는 나오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1100억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회사고, 또 낙폭이 과대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글로벌이나 인디에프 같은 종목보다도 조금 더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히림이나 유신이 조금 더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크게 올랐다가 많이 내렸다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고 21년도에는 한 150억 당기순이익, 전년도에는 115억에 한 130억, 마찬가지로 한 150억 정도를 버는 규모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3천억 대비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림이 1,500억인데 작년도에 30억, 50억, 뭐 한 60억, 한 100억 정도를 벌었고, 유신 같은 경우는 1,100억인데 한 120억 이상 벌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비교해 보면서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노력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IS 동서 같은 경우는 중서 건설사들이 주택 그 규제 완화로 많이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폐배터리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한 2천억이 나왔는데 지금 뭐 부동산 분양 경기나 여러 가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또 부채 비율도 높은데 IS 동서는 좀 낮은 편이죠.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좋지만 건설사들이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틀기에는 아직도 어떤 위험한 내용들, 또 분양이 이제 저조하면서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KG ETS도 이제 폐기물 관련 종목인데 시가총액 3,900억이고 전년도에도 실적은 매우 좋죠. 물론 뭐 이런 일시적인 수익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1분기, 3분기만 합쳐도 한 1,200억 이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뭐 쌍용차 인수나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KG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이 있고, 그런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찾아서 상승을 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올해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카카오 그룹주인데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중 고점을 내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전형적인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가 기사 회생에서 올라가면서 또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중 천장형에다가 전고점을 거의 이탈할 뻔한 시점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사실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전고점까지를 탈환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추세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자체는 조금 더 상승 추세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SAMG 엔터가 사실은 이때 상한가를 가면서 좀 털어먹는 내용이 아닐까 싶었는데, 중국 OTT에서 1등한 내용들이 그 애니메이션이죠. 3D 애니메이션이 1등한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 조정,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3,140억이나 가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은 제한점으로 보시고, 참고적으로 다만 이런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올해의 정말 주도주구나라는 것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제작을 하는 코퍼스 코리아가 작년에 12월 달 해가지고 크게 거래량을 내고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21선 위로 고개를 내미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20주 선도 우상향하고 있고 장기 주봉상의 이평선에서도 지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은 1,060억이고요. 21년도에는 한 8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보였고 작년도에도 어쨌든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해외로 판매하고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굉장히 유명한 그 섹터가 되겠습니다. NHN은 이제 대표적인 게임사죠. 예, NHN 한게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대표적인 그 게임사인데 그간에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것들을 올해에는 좀 많이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클라우드 사업 분야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이면서 아주 꾸준하게 크게 부각을 안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300억이고요. 21년도에는 1,000억 가까이 크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22년도에는 이제 많이 줄었죠, 수익이. 그러나 23년도에 재도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이 기업들이 다 현금이 말라서 어려울 때 NHN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무려 10,000%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100배인데 자본금이 한 200억이니까 200억에 100배면은 2,000억 2조. 아주 현금이 빵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런 현금이 말라가는 유동성 위기 시기에는 또 부각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주봉상으로 당연히 이렇게 올라온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주가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어떤 리포트로 인해서 데이터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모아 데이터가 강하게 1월 5일날 상승을 하면서 10%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무려 1,46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던 트렌드를 바꿔 세우는 양봉을 만들었고 21선과 61선을 동시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에서도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 시가총액 905억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도 넉넉한 종목이어서 905억 시가총액에서는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고요. 시가총액도 비슷하네요. 980억이고 흐름도 크게 오르는 게 없이 거래량은 3번이 크게 나왔고 1월 4일날 장대 음봉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장대 음봉을 맞았지만 더 큰 거래대금을 보이면서 거래대금 640억 그리고 종가로 6% 정도 상승하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추세도 횡보하는 정도면서 상승 흐름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다만 이제 매출은 모아 데이터보다 좋지만 단기 순이익은 뭐 조금 크게 부각할 만한 점은 없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CES 2023이 이제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 로보스타가 1월 5일날 종가가 한 6% 상승을 했네요. 거래대금은 170억 정도 나왔는데 기술적 흐름도 21선 쌍바닥의 모습, 61선 우상향,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5주선이 이미 쌍바닥을 보였고 20주선 위에 올라가는 상승 초입 국면이죠. 시가총액은 1965억이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또 이 종목은 LG전자가 33%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여기 LG전자 외 1인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LG전자가 지분을 33%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괜찮고,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이런 내용들과 비교해 본다면 로보스타도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시가총액도 훨씬 싸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진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은 573억, 굉장히 가볍고요. 거래대금이 160억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앱으로 가전제품을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연을 보이면서 그런 사물 인터넷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삼진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완전히 뜬금없이 이렇게 강하게 갑자기 상한가를 갔네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장 초반에 강하게 상한가를 가는 내용도 좋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데요. 신세계가 상승 흐름을 깰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1월 8일부터 중국의 해외 입국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어쨌든 비자를 받고 일부 인원들은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코로나 팬데믹이 쫙 퍼지면서 오히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아주 좋은 기술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고 당기순이익이 작년도에 3,500억 정도를 버는, 그리고 올해는 더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세계는 올해 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월봉을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상승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올해 1월 달에 빨갛게 나오는 종목들이 올해의 주도주다라고 봐야 되는데,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호텔신라도 월봉을 찍어보면 올해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해의 주도주다라고 봐야 되는데, 호텔신라도 3조 3천억이고 22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더 성장을 하죠. 호텔도 호텔이지만 면세점이 메인인 종목이죠. 예,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중국 봉쇄 완화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실적은 별 볼 일이 없는 종목이다. 다만 거래대금이 세게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고, 기술적 흐름은 굉장히 탄탄하고 시가총액은 1346억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지지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에 따라 거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콜마 B&H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죠. 애텀이라는 그 다단계 판매 채널들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그런 애터미 활동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8,500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이 한 550억,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도 더 성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해의 주도주의 어떤 한 축을 이미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2만원에서 한 50% 올랐는데 조금 21선 정도까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입국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돈 많은 입국자들부터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종목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완전히 달라지죠.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 되는 GKL이 22년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한 700억,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흑자를 보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최저가 14,000원에서 지금 1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주봉상의 흐름으로 봐도 전혀 주가와는 종합주가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따라잡기 힘들다고 느껴져도 더 가는 경향이 많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2만 원 가까이 오른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상으로 봐도 5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조정시 접근이죠. 파라다이스는 이미 조정을 잘 받고 21선에 붙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이고 작년도에 이미 흑자 전환했고 올해 내년도도 흑자를 보이는데, 흑자 폭은 GKL이 더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작고 흑자 폭은 더 크다 보니까 GKL이 더 강하게 상승을 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흑자 예상폭이 더 작고 시총은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리조트의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파라다이스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 되겠다. 그리고 여행이 더 자율화되면 파라다이스 시티도 더 부각이 되겠죠. 충분히 파라다이스도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요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대중화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21년까지는 이제 적자였던 부분이 22년도에 가면서 당기순이익 지배주주가 뭐 한 100억 이상 찍히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아직 시가총액도 1,530억이고요. 주봉상 흐름도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테라젠 이텍스 같은 요즘 유전자 분석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주 탄탄하게 기술력이 좋게 가고 있는 종목,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믹싱 장비인 윤성 FNC가 1월 5일날 상승을 했고요. 거래 대금은 64억 원, 그리고 종가로 봤을 때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랐다가 전 저점보다 더 높은 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봉상으로도 흐름이 괜찮고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추가 상승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